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선생입니다. 자, 오늘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우리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정말 저가 부근에서부터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이제 2,500원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10배거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 큰 수익을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이때 큰 수익을 보는 사람들을 보고 늦게 추격 매수했다가 이 위쪽에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고점 부근에 물리셨던 분들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과연 앞으로 휴림 로봇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인 언제 매수를 해서 나의 평단가를 낮춰야 될지, 이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언제까지 이 휴림 로봇을 들고 가서 언제쯤 매도를 해야지만 나의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 최종적인 매도가까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단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공적인 채널로, 개인들이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주식 공부해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내용들 전달드리고 있는 저 최선생 힘내라는 의미에서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댓글에다가 화이팅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 모두 다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휴림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한번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림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이제 3월 달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 시즌의 가장 중요한 이슈거리는 결국 상장 폐지 이거겠죠. 그래서 이때 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상장 폐지로 이어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휴림 로봇은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감사 의견 적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로봇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M&A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요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 이 펀더멘털과의 괴리감이 조금 크다는 점, 요거인데요. 이 로봇 산업의 특성상 높은 PER과 PBR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높은 PR과 PBR,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은 따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이 펀더멘탈적인 괴리, 이것 때문에 많이들 좀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휴림 로봇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좀 걱정을 하시는 포인트가 이거일 것 같아요.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 뭐 CB라던가 BW, 유상증자, 뭐 이런 내용들이 가장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공시도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변경하고, 그리고 신규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CB, BW, 유상증자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배구조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휴림 홀딩스, 그리고 휴림 에이텍, 휴림 대부, 이런 이제 계열사들 통해서 과거부터 CB를 통한 장난질, 무자본 M&A 세력들의 놀이터다, 이런 말이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물량의 CB들이 남아 있고, 이 CB 물량들이 이제 앞으로 오버행 리스크로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제 CB를 발행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주주님들의 가치가 희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이 로봇 테마에 진출하기 위해서 M&A를 많이들 좀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휴림 로봇도 후보군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있지만, 아직까지 이 삼성 쪽에서 뭐 실질적인 수주가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현대차 측에서 수주가 들어왔다던가 이러한 내용들은 없고, 그저 테마성으로 엮인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위험성,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에서도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 휴림 로봇의 가격을 좀 이끄는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세력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엑시트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 한 차례 크게 엑시트를 한 흔적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외인과 기관들의 이러한 수급들, 먹튀성 수급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의 경우 과거에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명확한 대응 전략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대응 전략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잡고, 그리고 이끌고 가서 최종적으로는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도 제가 최종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산출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들고 있는 이 세력들의 물량에 대한 평단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잠재적 오버행 물량들, 뭐 CB나 BW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세력들이 과거에 어떠한 식으로 장난질을 쳐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들이 목표로 하는 최종 매도가를 산출해 왔고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들을 잡아나가야 될지, 예를 들면은 어디서 반등이 나올 시에 비중을 축소해야 되고, 어디서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붕괴가 나오면은 손절을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내용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부터 세력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매도가까지 궁금한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최 선생의 개인 번호 010-7479-5645번으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딱 한 글자 남겨놓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이 내용들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무료로 알려드린 대신에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거,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이 세 가지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해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대신 여러분들은 저한테 매도가와 전략 모두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매수가와 최종 매도가 받아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휴림 로봇이 지금 많이 하락을 했지만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가는 더욱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러한 개미털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목표가까지 계속 들고 가서 우리의 수익을 좀 극대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핫했었고, 이때 초기 단계에 투자를 했더라면은 정말로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뭐였죠? AI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반도체랑 로봇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반도체랑 로봇 사이클 또한 AI의 다음 사이클로서 다가온 거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도체랑 로봇 다음에 올 이 사이클 종목 어떤 게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초기 단계에 선점을 해서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이클에 어떠한 산업에 올 것인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바로 액침 냉각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는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열이 발생해요. 그런데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이 전력과 성능의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을 식히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이 바로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술이 왜 아직까지 부각을 받지 못했느냐? 일단 AI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그리고 뭐 원전이나 SML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러한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긴 건설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결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쪽에 투자가 이루어졌던 거고, 자,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죠. 건설이 되고 있고, 일부는 건설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액침 냉각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주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는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수주를 바탕으로 펀더멘탈 기반의 유동성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서 경험했었던 2020년도의 2차 전지, 2023년도에 AI 사이클, 2025년도에 있었던 반도체랑 로봇 사이클에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액침 냉각 기술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국내 상장사들을 모두 다 분석을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메리트 있는 종목을 하나 발굴해 왔습니다. 이미 눈치 빠른 메이저 증권사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포트폴리오에 일부를 실어놨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중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반드시 세력들이 이거 매집 끝내기 전에 우리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게 될, 내가 보유한이 아니라 내가 보유할 이 역대급 후속주 있죠. AI 사이클에 대한 후속주, 이 후속주에 대한 최종적인 매도가, 그리고 매수가, 여러분들 반드시 궁금해 하셔야 되고요.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받아 가실 분들 제 개인 번호 010-7479-5645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로 숫자 1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산업 초기에 선점한다면은 충분히 우리도 10배거 노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소액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소액을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면은 우리 안전하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최종적으로는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들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매수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수급이 꼬이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세력들도 비중 조절을 좀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개미털기 심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도 선착순 딱 300명한테만 이 종목에 대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빠르게 문자로 숫자 1, 제 개인 번호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1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저와 함께 최종 매도가까지 끌고 가서 정말로 큰 수익, 흔히 말하는 텐베거 한번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열심히 준비해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